네, 친구 따라서 이런저런 자격증 다 따놨고 친구가 또 이건 필수다 해서 토익 점수도 올려놨는데 친구들은 다 떠났고 나만 남았네. 어쩌나? 예, 이런 봄 날씨에 예 이렇게 취준생들의 고민 상당히 높아져 가는 시기일 것 같습니다. 네, 사방에 하얀 벽인 것처럼 답답하고 또 털어놓을 것이 없어서 답답한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보세요 잡다방입니다. 오늘은 해커스잡의 조은희 쌤과 더빅스쿨의 이건 쌤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5월은 뭐 계절의 여왕이라는 아주 진부한 표현이 있습니다만은 예. 코로나 이제 뭐 거리두기가 해제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뭐 엔데믹이다 이런 말도 있는데 취업 준비생들은 또 이 시기가 더 힘든 것도 같아요. 맞아요. 지금 상황이 어떤 거예요? 사실 이제 그래도 예. 어쨌든 엔데믹 때문에 어떻게든 채용이 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많은 희망을 품고 있는 건 사실인데 네. 또 그만큼 채용 뭐 이렇게 프로세스라든지 하는 내용들도 계속 많이 변하고 있어요. 그러다 네. 보니까 또 거기에 적응해야 되는 좀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취업은 취업대로 공부는 해야 되는데 날씨가 또 내 마음을 도와주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때? 근데 원래 항상 채용 시즌은 날씨가 좋았기 때문에 네. 아마 익숙해요? 취준생들이 이미 아, 익숙할 것 그렇구나. 같아요. 항상 가을, 뭐 봄 이럴 때 네. 채용 시즌이 시작되니까 이제 추운 겨울이나 여름 이럴 때 이제 채용 시즌이 아니고 그래서 원래 취업 쪽은 다 이런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뭐 특별히 다를 건 없다라고 예.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원래 네. 취업 시즌이 좀 잔인한 날이군요. 그렇죠. 예. 네. 아무리 엔데믹이 되고 뭐 그렇다고 해도 취준생들한테는 뭔가 크게 와닿지는 않을 것 같기도 한데 요즘에 어때요? 현장 분위기 궁금하거든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냥 다른 점은 없는 것 같아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예. 이제 MC 지금 제가 물어본 거 비슷한 질문 아닙니까? 저요? 다른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이게 약간 애매한 게 원래는 이제 그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되게 많이 면접도 보고 그랬었어요. 근데 그게 약간 이점이기도 했거든요. 취준생들한테는 좀 편하게 볼 수도 있고 왜 실제로 면접장 가면 더 긴장되잖아요. 근데 이제는 이제 엔데믹이다 보니까 이제 거의 다 대면 면접을 보는 거죠. 네.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코로나 이전에 좋지 않았던 점을 이제 가지고 가면서 네, 계속 좀 빵 터지셨는데 그래서 크게 달라진 점은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 네, 결론도 똑같네. 그러니까 똑같은 왜 질문을 하니까 질문했을까요? 결론이 똑같죠. 그죠? 그러니까 저희가 질문을 잘못했죠. 네.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요새 취준생들이 날씨도 좋고 그렇고 뭐 그 코로나는 끝나가는 상황에서 많은 분들은 신이 나는데 취준생들은 박탈감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두 선생님들은 이렇게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신 적이 있을까? 저희가요? 예. 저는 뭐 상대적 박탈감이라고 한다면은 아무래도 나도 마스크 좀 이제 좀 슬슬 벗고 싶은데 네. 약간 하는데 남들은 다 마스크 벗는다고 하는데 저는 이제 못 벗는 상황. 그래도 사람을 많이 만나니까 그거에 대한 약간 나는 언제 벗을 수 있을까? 다니실 때는 벗으세요 밖에서? 그러니까 이제 지금도 안 벗고 있죠. 웬만하면 안 벗고 있고 왜냐면 밖에 다니셨다는 네, 거죠? 네. 사람을 만나면은 혹시 모르니까. 그렇죠. 이게 퍼뜨릴 수도 있다. 뭐 이런. 밖에 다닐 때 벗으세요? 아니요, 아직까지는 좀 무서워서 왜냐면 다들 쓰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굳이 근데 뭐 운동하거나 그럴 때만 벗고 그거 아닌 이상은 근데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게 아직까지 와닿진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네. 전 밖에선 벗어요. 그렇죠. 예, 그냥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눈치 보지 말고 벗어도 된다 이런 거죠. 뭐 이렇게 벗어도 마스크를. 된다고 했으니까 네. 마스크를요. 그럼요. 예. 마스크를 벗는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보세요 잡다방입니다는요. 한국직업방송 투데이 잡스 시즌 2와 취업 카페 독보적 1위죠. 네. 예. 300만 취준생들의 취업 뽀기기 파트너 독취사가 함께합니다. 자, 매주 상담 멘토와 함께 여러분들의 다양한 취업 고민, 궁금증 해소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취업에 성공하고 싶으신 분들 독취사 카페에 사연 남겨주세요. 네. 방송에 사연된 소개된 분들 가운데서 한 분 선정해가지고 이 취준생분들의 취업에 도움이 될 만한 해커스 취업 도서 선물로 보내드리니까요. 사연 신청 많이 해주세요. 네. 자, 그럼 여보세요 잡다방입니다. 첫 번째 사연부터 만나볼까요? 아이디가 ST2님이십니다. 네. 28살 무스펙인데 공기업 취직 가능할까요? 라는 사연 올려주셨는데요. 자세한 스펙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네. 네, 아이디 ST2님이세요. 지방 거점 국립대 4년제 대학이고요. 사회학과 학점 4.0이에요. 토익 900점이고 컴퓨터 활용 1급, 한국사 1급.
카페와 편의점, 빵집에서 각각 3개월씩 알바를 했고요. 공무원 준비로 5년을 허송 세월 보냈습니다. 이제부터 짠한 사연이네요. 올해 3월 공무원 포기하고 취준으로 들어왔습니다. 국취제, 국민취업제도 1경험 프로그램 2번 예정돼 있고 자소서에 제 얘기를 풀어나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이렇게 지원하는 것 같아요. 이후에는 공기업 청년 인턴을 지원하고 이후에 공기업 공채에 지원할 예정이다. 조언은 이거야. 받고 싶은 조언이 5년의 공시 준비 공백 기간을 가진 무스펙 28살 여자가 공기업 취직이 희망이 있나요? 국취제 1경험에서 공기업 청년 인턴에서 공기업 공채 루트 이렇게 생각 중인데 괜찮은가요? 아니면 어떤 방식이 있을까요? 그리고 공기업 사무직 취직 준비 시에 제 스펙에서 추가로 해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공기업이 불가능하다면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뭘까요? 궁금증이 굉장히 많아요. 내일 배움 카드로 전산 세무, 전산 회계를 배울 수 있던데 공기업 채용할 때 도움이 될까요? 내일 배움 카드로 전기 기능사를 배울 수 있던데 한전, 사무직에 채용할 때도 도움 될까요? 마지막에도 친절하게 모든 질문에 답해 주지 않으셔도 돼요. 답변 가능한 질문만 조언해 주십시오. 네. 이렇게 굉장히 구체적으로 질문과 스펙을 잘 써주셨거든요. 네. 스펙 평가 먼저 조은희 선생님 해주시겠어요? 네. 이분 되게 고민이 많으신데 그냥 네. 딱 전형적인 그 모범생이십니다. 네. 그래서 그냥 딱 그 루틴에 맞춰서 네. 학생은 공부를 하고 융통성 알바도 많이 하고 없이. 융통성 그렇기도 할 수 있죠. 왜냐면 5년을 이제 공시생 네. 준비를 하셨던 걸 보면 그러니까 끈기가 조금 있으신 분이고 엉덩이도 좀 무거우신 분이에요. 네네. 그래서 지금 뭐 학력이나 뭐 학점이나 뭐 전반적으로 봤을 때 보니까 이제 뭐 커말이랑 한국사도 미리 또 취득을 해두셨고 뭐 토익도 900점대예요. 예. 굉장히 성실하신 분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항상 이런 분들께 공기업 취업을 권합니다. 이런 분들이 들어가셔도 되게 안정적으로 일도 잘 하실 거고 네. 그리고 MC 광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모든 질문에 답해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답변 가능한 질문에만 조언 부탁드려요. 이런 좀 서비스 마인드까지 맞아요. 네, 사무직으로 민원는 데까지 가능할 것 같기 때문에 너무 잘 선택하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긍정적인 평가 이건 쌤은요? 저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점 자체가 진짜 눈이 띄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5년 동안 준비를 했다 그러는데 그러면 23살부터 준비를 했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23살까지 학점 관리를 엄청나게 빠방하게 해놓은 상태라는 생각이 들어요. 4.5 만점에 4점이면은 예. 어느 정도 이제 공부 머리는 진짜 있는 분인 것 같아요. 다만 그러면은 이제 내가 대학교를 다닐 동안에는 어떻게 보면은 그런 공무원 준비를 안 했다는 얘기를 또 반증하는 얘기인데 대학교 다닌 동안 이제 학교 공부만 했지 않았을까라는 좀 우려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보통은 이제 사회학과 출신 분들 같은 경우에 사회조사 분석사를 취득하고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혹은 이제 통계 관련되어 가지고 있는 지식이라든지 자격증을 갖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하나도 안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어학 점수나 자격증이 있는 걸로 봐서는 어느 정도 본인이 공무원을 준비하다가 이제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기 시작했구나. 나 이제 공무원 시험 어느 정도 감은 잡았으니까 커말이나 한국사 좀 따놓자라는 생각으로 접근하지 않았을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어느 정도 방향성은 이미 본인도 다 알고 있는 상황이고 스펙적으로도 다 뭐가 준비해야 되고 필요성이 있는지도 다 아시는 상태. 그렇기 때문에 스펙은 평균 이상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년간의 준비했다가 접었을 때 마음이 또 어땠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예. 네. 어쨌든 이분이 공백 기간이 길었고 또 무스펙인데 대외 활동이나 뭐 수상 경력도 없잖아요. 그런데도 공기업 취업이 가능한지 궁금해하는데 네. 어때요? 괜찮지 않을까요? 네, 실제로 NCS 기반의 블라인드 채용 형식이기 때문에 뭐 대외 활동이나 경력, 경험 이런 부분들이 없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가산점이 적용되는 자격을 취득하시고 그리고 직업 교육이나 학교 교육 이수 그리고 이제 자소서만 잘 쓰시는 것만으로도 사실 서류는 충분히 넘기실 수 있는 거고요. 이제 문제는 필기인데 이분께서는 지금 자격 요건도 커말, 한국사 그리고 토익까지 이미 취득을 해주셨고 이제 추가적으로 뭐 필요한 부분은 아까 이건 쌤께서도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뭐 사조사 같은 경우도 사회조사 분석사 네. 이런 것도 취득하시면 아무래도 전공자니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토익은 있으시니까 토익 스피킹 정도
그리고 만약에 조금 더 내가 완벽하게 다 붙고 싶다라고 하면 한국어까지만 취득하시는 거. 그러니까 세 개만 취득하시면 뭐 스펙적으로는 안정적일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수 교과목도 사회학과를 전공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사실 뭐 사무직 계열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통용되는 과목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공기업으로 들어가시는 데 있어서 스펙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분이 되게 좀 똑부러지신 게 자소서에 쓸 경험이 없다는 걸 너무 본인이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을 하셨던 게 이제 국취제 1경험 프로그램 그리고 이제 뭐 청년 인턴도 한번 해볼 생각이다라고 좀 스텝 바이 스텝으로 지금 생각을 해두셔서 네. 요 루트대로만 가신다면 자소서도 금방 좀 쓰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공기업은 사실 필기가 8할인데 그래도 5년 동안 엉덩이 붙이고 공부를 하셨던 게 실제로 습관이 되셨기 때문에 훨씬 더 유리하실 거고 보통 이제 공기업이나 전문 자격증 공부하시다가 이제 공기업으로 넘어오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결과는 늘 좋으신 편이에요. 왜냐면 좀 습관화가 되어 있으시니까. 예. 또 이제 그 공무원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이잖아요, 시험이. 그래서 이제 되게 막 떨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부분은 본인이 준비한 만큼 계속해서 시험을 보실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기 때문에 저는 좀 충분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건 쌤 어떻게 보세요? 저는 당연히 공기업 취업이야 무조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만 이제 그걸 아셔야 되는 게 공백기에 대한 이제 두려움이 어느 정도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취업을 준비하는 친구들, 특히나 이제 공기업 이전에 내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다가 오신 분들은 나 그 기간 동안 허송 세월을 보냈다 이런 그러니까요. 그런 이분도 그렇잖아요. 예. 평가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걸 아셔야 돼요. 진짜 허송 세월을 보낸 사람이 있는가 하면 허송 세월을 보내지 않고 온 사람이 있어요. 뭐 그냥 예를 들면은 뭐 연애를 한다라고 치면은 남자애가 오다기리주처럼 머리를 장발로 한 여기까지 길렀어요. 수염도 막 길러가지고 그러면서 딱 우리 MC 써나한테 와가지고 나 여자 좀 소개시켜줘라고 하면 뭐라 그러실 거예요? 머리나 자르고 와. 그렇죠. 머리나 자르고 와라는 얘기가 먼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많은 공무원 준비하는 친구들이 그 상태로 취업을 준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아무것도 그냥 안 한 상태로 진짜 공부만 하다가 이제 공무기업으로 돌아오는 상태.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렇게 막연히 옮기려고 한 상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영어 성적도 취득하려고 그랬고 자격증도 취득하려고 그랬고 한국사도 취득하려고 했고 이런 모든 노력들이 어느 정도 커트를 하고 오신 분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앞서 이제 은희 쌤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공기업 같은 경우는 5대 블라인드 요소라 그러죠. 학력, 나이, 신체 조건, 성별, 출신지 이 5개를 가리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나이를 가리고 예. 학력을 가린다라는 것 자체가 뭐 공백기 그러니까 갑자기 5년 동안 뭐 했어? 라는 질문이 전혀 나올 일이 없다라는 그러네. 거예요. 공기업에서는 예. 적어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는 네. 크게 걱정을 하지 말고 오히려 만약에 5년 동안 모여서 나오면 블라인드가 아니네. 그렇죠. 그렇죠. 그건 걸렸네. 잘못된 거죠. 이거 신고해요. 근데 이제 그럼. 추론은 어느 정도 가능할 수는 있지만 이게 추론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뭐 가령 예를 들면은 졸업 나이나 이런 것들은 알 수는 없지만 내 경력이나 경험들을 썼는데 그게 마지막 기간이 막 2014년이다, 2016년이다 이러면은 그럼 그 사이에는 뭐 하셨어요? 라는 질문이 그쵸, 들어올 그쵸. 수 있죠. 예. 예.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추론이 가능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막연히 나이만 보고 왜 이렇게 나이가 많아요? 이런 질문은 절대 들어오지 않으니까 네.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오히려 스펙적으로 저는 뛰어나다고 생각을 하는 특히 공기업의 취업이 유리하다 생각하는 부분은 바로 직어국이라는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방거점 국립대학을 나오신 분들은 요즘에 공기업들이 기본적으로 본사들을 다 지방으로 이전하면서 균등 인재 채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 인재들한테 가점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도 본인이 알고 있기 때문에 아주 높은 확률로 한국전력을 지금 노리는 게 아닐까 싶거든요. 네. 나주 쪽 아마 이분은 아주 높은 확률로 전남 출신이 이제 가능성이 굉장히 나주요.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그래서 이분은 그거에 대한 강점이 있기 때문에 예. 공기업 취업 분명히 가능하다. 다만 이제 은희 쌤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 경험적인 부분이라든지 경력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당연히 보완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두 분이 지금 이 에스테 이님에 대한 뭐라 그러지? 그 호감도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도 지금 들으실 때 힘이 많이 날 것 같은데 근데 조금 전에 조은희 쌤이 말씀해 주셨는데 이분이 국민취업제도 1경험 프로그램 이후에 공기업 인턴을 거쳐서 공기업에 취업하겠다 이런 그 로드맵을 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그걸 경험하면 자소서에 충분히 쓸 말이 생기겠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네네. 이건 그 방식은 괜찮은 건가요, 그럼? 네, 이건 너무 괜찮습니다. 예. 근데 제가 여기에서 좀 꼬집어드리고 싶은 부분, 그러니까 호감도가 굉장히 높아요. 근데 이제 공기업 취업을 생각을 하시면 아까도 제가 필기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분은 지금 인턴 경험 쌓으시고 되게 충분히 성실하게 경험 다 쌓으셔가지고
잘 자소서 쓰실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전공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회학 전공이시다 보니까 이제 예. 보통 이제 공기업 사무직이라고 하면 이제 상경 계열, 그래서 경제, 경영, 법, 행정, 회계 이 5가지 과목 중에 택 1을 하거나 이제 택 1을 하는 게 이제 단일 전공이고요. 네. 5개 과목 혹은 4개 과목을 선택해서 얕고 넓게 공부하는 게 이제 통합 전공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25문항이라고 하면 만약에 내가 경영을 선택했다. 그러면 경영 과목만 25문항이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조금 깊게 나오겠죠. 이건 이제 4년제 대학교 이제 전공자 수준의 난이도이기 때문에 꽤 높은 편입니다. 근데 만약에 통합 전공을 하겠다 이러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제, 경영, 법, 행정, 회계 이 5가지 과목이 각각 5문항씩 네.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공부 스타일에 따라 또 달라져요. 이분이 지금 보니까 상경 쪽을 전공을 하신 게 아니라 사회학 쪽을 전공을 하신 거기 때문에 이분은 지금 뭐부터 하셔야 되냐면 전공부터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이분의 그 마인드를 조금 제가 좀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자면 말씀하신 게 이제 건보, 그 한국전력공단 여기를 선택을 하셨는데 이제 NCS만 보는 기업들을 지금 약간 노리고 계시는 느낌이에요. 아, 그래요? 네, 왜냐면은 한국전력공사는 NCS만 보고 건강보험공단 같은 경우는 건보법이 있는데 그게 난이도가 높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처음 공기업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NCS만 보는 공기업으로만 가는데 걸렸네. 선생님한테 그쵸, 걸렸네. 딱 그죠? 걸렸죠. 걸렸네. 근데 그게 문제예요. 예. 왜냐면 NCS만 공부를 할 수 있다라는 그 메리트 때문에 거의 모든 몰리죠. 취준생들이 다 몰려요. 그러니까 이제 NCS 최고 난이도. 그러니까 차라리 전공 필기를 같이 하시는 게 훨씬 빨리 합격을 하실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어쨌거나 그 공무원 공부도 하셨던 만큼 전공 과목 선택하셔서 근데 이제 뭐 전공 분야를 명확하게 하신 게 아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통합 전공 아니면 경영 단일 전공 했을 때 이제 통합 전공 쪽도 잘 맞으실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여러 가지 과목들을 다 보셨고 또 사회학 전공하셨기 때문에 통합 전공을 선택하는 기업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뭐 금융권 공기업들이나 복지 쪽 관련된 기업들은 거의 통합 전공 되게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통합 전공 공부를 같이 하시면서 NCS 보는 공기업, 통전 보는 공기업 같이 지원을 하시는 쪽이 올해 안에 합격을 할 수 있는 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 과목당 5문제밖에 안 나오는데 그거 공부하는 것도 진짜. 힘들어요, 진짜.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요. 뭐 문제라도 많이 나오면 그래도 공부할 뭐 그런 그 동기부여도 되는데 쉽지가 않네요. 그 맞아요. 이런 로드맵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이제 은희쌤 말에 전적으로 찬성하는 게 뭐냐면은 네. 이제 공기업들은 기본적으로 요즘에 채용 제도 자체가 적부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자기소개서를 위해 경험을 쌓는다? 이거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오히려 그러니까 경영 지수를 좀 다양하게 해서 면접 때 나에게 올 질문들을 좀 만들겠습니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는 거면 저는 괜찮은 선택인 것 같아라는 얘기를 해주겠지만 그냥 자소서를 이 정도 하면 잘 쓸 수 있지 않을까요? 자기소개서는 이런 경험 아예 없어도 쓸 수는 있습니다. 저는 충분히 뭐 카페나 편의점, 빵집 알바로도 풀어낼 수는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오히려 좀 현실적이고 직관적인 좀 이렇게 계획으로 세우셨으면 좋겠는 게 예. 명확하게 우리 그 청년 인턴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공기업에서 이제 하게 되면은 가점이라는 걸 받게 돼요. 뭐 예를 들면은 지금 현재 건보 가고 싶다 그랬잖아요. 네. 여기 같은 경우에도 공단에서 청년 인턴 근무를 했던 경험이 있으면요 가점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필기 시험이라든지 이런 데다가 5점이라든지 10점이라든지 더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이게 국치제 1경험 프로그램을 하고 나서 인턴을 하겠다라는 그런 뭐 어떻게 보면 자기소개서를 많이 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가기보다는 그냥 난 가점 확보를 위해 가지고 청년 인턴을 지금 본격적으로 지원을 하겠다라는 마인드로 지원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그거와 별개로 어쨌든 간에 승패는 결국에는 필기에서 시험에서 당락을 좌우하기 때문에 필기 공부는 그냥 숙명처럼 계속해서 네. 가져갔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네, 두 분 다 자소서에 필요한 인턴 경험 그리고 청년 인턴으로 인해서 가점을 노려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이 스펙에서 이것뿐만 아니라 더 추가적으로 보완해야 될 점 뭐가 있을까요? 네. 이분이 저희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는데도 본인이 막 스펙을 어떤 걸 더 쌓으면 좋을까요? 막 이런 걸 막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우선은 지금 앞서 제가 좀 간단하게 브리프하게 말씀드리기는 했는데 요즘에는 KBS 한국어 능력시험 2풀 이상, 3풀 이상 정도로도 취급하는 기업들이 좀 많기 때문에 한국어 정도는 취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토익 스피킹 정도 있으면 더 좋을 것 같고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의 특징이 이제
어떻게 하면 좀 자격을 더 높일 수 있을까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게 네. 왜 그러냐면 그 자격증이 그 인풋 대비, 그러니까 투자 대비 그 얻을 수 있는 게 높거든요. 그러니까 필기는 아. 6개월 동안 빡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전산회계면 한 달 빡 공부하면 얻을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바로바로 성취할 수 있으니 아 이거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요? 이러시지만 아까 건쌤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거의 적부고 가산점에 해당하는 자격 요건 최소한의 것만 채우시면 되기 때문에 자격 공부할 시간에 필기 공부하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우 필기 좀 덜하고 싶어서 이게 자격증 쪽으로 네. 쏠릴 수 있다는 거죠. 약간의 그런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아, 실제로 그렇군요. 와, 이거 하면은 좀 더 나을 것 같은데 이러면서 뭔가 약간 합리화를 하시는. 근데 공기업은 그렇지 않다는 거. 네. 네. 이관 쌤은 어떻게 보세요? 추가적으로 뭘 해야 될까요? 당연히 이제 인턴이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냥 가점을 줄 수 있으니까 어느 정도 이제 우리 보편화되어 있는 커말, 한국사, 토익 이거 취득해 놨으면은 사실 예. 어디든지 지원은 가능한 상태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인턴이 가장 1순위인 거고 다만 여기서 이제 두 가지 방향으로 나뉩니다. 내가 좀 공통 부문을 더 많이 가져갈 것이냐, 스펙적으로 조금 더 쌓아갈 것이냐, 아니면은 어느 한 분야에 좀 특화를 하는 게 좀 좋을 것이냐. 근데 뭐 공통 분모로 가져간다라고 한다면은 제일 좋은 방법은 사실은 요즘의 트렌드 자체가 데이터라든지 아니면 통계라든지 이런 게 좀 강화되고 있는 추세인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측면을 좀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뭐 SQLD라든지 ADSP 같은 데이터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지금 요즘에 트렌드 자체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전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이거를 가점으로 주고 있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우선순위가 어떻게 보면 커말 1급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뭐 굳이 따지 않아도 되지만 다른 데 지원할 때 도움이 되는 부분들도 사실이 있습니다. 혹은 내가 좀 더 특화를 시키고 싶다. 라고 했을 때는 이 사회조사 분석사라는 자격증이라든지 아니면은 투자운용사 같은 것들을 취득하게 될 경우에는 뭐 건보를 지원할 때도 이것도 가점이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취득해 놓으면은 나중에 은행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금융공기업 지원할 때도 어느 정도 명분이 쌓일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여기서는 선택과 집중을 할 것이냐 아니면 좀 더 보편화되어 있는 자격증 그리고 트렌드에 맞는 자격증을 취득할 것이냐 이런 두 방향으로 스펙을 점검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두 쌤의 말씀이 다른 거예요. 그럼 지금 자격증 따는 게 좋다는 말씀하셨는데 조은희 쌤은 자격증보다는 필기 준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둘 다 맞는 말이에요. 둘 다 맞아요? 네. 둘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둘 다 해야 하면 좋죠. 그러니까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다른데 이제 이거 약간 컨셉은 빠져나가려는 거 아니에요, 굳이 지금 따야 약간? 한다면 약간 요거 있으면 좋다 이거고 깐마디로 결론은 이것도 따고 필기도 해라 이거죠. 다 해야 네. 저 말씀이 진짜 맞는 말인 게 두 개서 다 좋겠죠. 대부분의 취준생들이 가장 잘못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필기 공부 이제 자격증 다 따놨으니까 이제 필기 공부를 시작해 볼까? 필기 공부 어느 정도 됐으니까 이제 자소서를 한번 써볼까? 이런 식으로 가져가는 선호를 경우가 가려놓는다 이렇게. 네, 순서를. 굉장히 스스로 절차를 만들어 프로세스를 만들어서 뭐 진짜 공부하듯이 단계를 밟아가는데 취업 준비 과정이라는 거는 사실은 모든 게 같이 가야 되는 과정이라고 뷔페처럼 한 생각을 해요. 접시에 놓고 먹어라. 그렇죠. 아. 뭐 필기 공부 하루에 뭐 5시간 앉아 있는다고 해가지고 실력이 갑자기 월등히 향상되고 4시간 안 된다고 해가지고 월등히 낮아지고 가지 않거든요. 내가 시간 배분만 잘하면은 필기 공부도 같이 병행해 나갈 수 있고 특히나 자격증 공부도 당연히 그런 측면이 있겠죠. 예. 네. 그리고 이분이 한국전력 취업을 희망하고 있는 만큼 전기 기능사 자격증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궁금하다고 했는데 필요할까요? 어때요? 아, 네. 이거는 너무 명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굳이 이거 하실 시간에 아까 이건 쌤이 말씀하셨던 차라리 데이터 관련된 자격을 아, 취득하시고 그래요? 필기 공부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왜냐면은 실제로 뭐 이게 한전만을 위해서 전기 기능사 자격이 얼마나 어려운데요. 문과시잖아요, 또. 그러니까 차라리 그걸 하실 바에 사회조사 분석사라던가 ADSP라던가 뭐 이런 것들을 차라리 취득하시는 게 본인이 그동안 하셨던 전공과도 이어지고 이러는데 전기 기능사를 물론 우대를 해주기는 하죠. 근데 네. 이거는 한전에서만 우대를 해주는 거고 저는 예. 공기업 준비하는 친구들한테 한 기업에 올인하는 게 제일 위험하다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아니 선택지가 이렇게 막 뷔페처럼 많은데 맞아요. 굳이 왜 하나만 고집을 해요? 시험도 많이 볼 수 있고 그리고 한전이 되게 어렵습니다. 실제로 사무직분들한테. 근데 이분은 그래도 이제 5년간 공부를 하신 게 있어서 아마 피셋 유형, 그래서 NCS 유형은 조금 더 빠르게 공부를 하실 수 있으니까 내가 NCS를 좀 파가지고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전기기능사 자격을 공부를 하시는 것보다 아마 전공 필기를 공부하시는 게 더 쉬우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이걸 노리시는 것보다는 전공 필기를 같이 노려서 합격률을 높이는 게 훨씬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분이 조심해야 될 게
전문가 분들이시니까 빠져나갈 때 다 걸리네. 그쵸. 그죠? 다 걸리네. 다 걸리는 거죠. 보이는 거잖아 이렇게. 그럼요. 네. 아. 윤희 쌤 필기 시험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덜어 했는데 이건 쌤 뭘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전기 기능사는 일단 저도 반대합니다. 이게 뭐 사실 다시 한번 또 연애의 스토리로 얘기를 하자면 소개팅을 나가는데 난 이 소개팅에 목숨을 걸겠어라고 하면서 거기다 몰빵을 했다가 결국엔 연애를 못하는 꼴이 날 수 있다. 여러 군데를 같이 소개팅을 많이 받다 보면 나랑 어울리는 사람을 찾을 수 있다와 사실은 취업은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새 연애 잘 안 되세요? 불만이 많고 와. 벚꽃은 왜 피는지 왜 지는지 남이 꽃이야 그냥 남이 꽃이야. 내 꽃이 아니야 벚꽃은. 닥터 스트레인지는 왜 개봉했는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 전산세무나 회계 자격증 같은 것들도 취득해 보면 어떨까라는 얘기를 잠깐 했었어요. 네네. 내일 배움 카드로 예. 차라리 전기 기능사보다는 차라리 이게 낫다. 아. 네, 맞아요. 예. 근데 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사실은 이제 공기업 트렌드 자체가 경력, 경험, 기술을 쓰면서 동시에 뭘 쓰게 만드냐면요. 직업 교육이나 아니면 학교 교육란을 쓰게 만들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교육 기술을 무엇을 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아주 높은 확률로 사회학과 출신이고 학점을 이렇게 유지했다는 거는 다른 과목을 들었지 않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경영학과 수업이라든지 경제학과 수업이라든지 네. 그러면은 그것들을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행정 쪽으로 지원을 했다라고 했을 때 직업 교육란이라든지 학교 교육란, 전공 교육란에다가 뭘 쓸지가 굉장히 당혹스러울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전산세무나 전산회계를 취득하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가장 큰 이유가요. 내일 배움 카드를 통해 가지고 이 자격증을 취득을 하면서 동시에 직업교육을 수료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직업교육을 수료하고 나시면요. 직업교육란에다가 나 세무 공부했어요. 나 회계 공부했어요. 라는 한 칸을 작성할 수 있게 됩니다. 네. 그게 오히려 훨씬 더 좋은 스펙이고 본인이 공기업을 지원할 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좋은 말씀 네. 많이 해주시고 계십니다. 지금 그럼 마지막으로 또 이 얘기는 꼭 이분한테 전해주고 싶다. 어떤 얘기가 있을까요? 네, 그 건쌤이 말씀하신 거에 이제 덧붙여서 네네. 어떻게 보면 일타쌍피거든요, 저게. 그러니까 공부도 하고 자격도 따고, 약간 이런 건데 이 전산회계 세무에 대해서는 저도 약간은 긍정적인 게 일단은 한전이랑 건보만 노리지 마시고 저는 항상 눈을 좀 넓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게 그냥 큰 굵직한 공공기관들 공기업뿐만 아니라 그 지역도 보면 그러니까 도시공사 뭐 이런 되게 다양한 지역 자치단체 아니면 재단 이런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병원도 있고 왜냐면 병원도 어떻게 보면 공공기관에 해당이 되는 거기 때문에 학교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본인이 가지고 계신 스펙적인 요소들을 봤을 때 인턴 정도만 하시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자격들 몇 개만 취득하신다면 공기업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재단 좀 더 눈을 넓혀서 필기 없이도 갈 수 있는 곳들이 많기 때문에 좀 더 많이 서칭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왜 이렇게 두 분이 이렇게 이분에 대해서 이렇게 따뜻해요? 그러니까 쌤, 제가 계속 연애 관련해가지고 마지막 또 있어요? 설명을 드려가지고 더 이상 이제 할 얘기도 없는데 제가 이런 얘기했다고 연애를 안 하시거나 닥스를 안 보거나 이러지 마시고요. 쌤이 다 잘하세요. 네, 예. 충분히 이제 열심히 살았어요. 뭐 네. 카페라든지 편의점이라든지 빵집이라든지 빵점 취소 빨리 취소. 100점이라든지 네, 오케이. 이런 것들 알바 같은 것들도 계속 꾸준히 해오시고 하는 것들 모든 노력들이 본인의 취업에 있어서는 경쟁력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노력들이 경력상으로서 그냥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모든 과정들이 내가 피가 되고 살이 돼가지고 취업 시즌에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